존경하는 삼촌, 큰아버지, 그리고 자위 습관이 있으신 어르신 여러분께 부디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사실 이것은 은밀하게 발기력 약화 민감도, 저와 자신감 하락의 주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위를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35세 여성 의사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활력, 친밀한 관계, 그리고 힘을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병원에서 매주 마주치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오해받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위에 대해 좋거나 나쁘거나 흑백 논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적당한 자위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의 성기능 남성 호르몬 수치, 혈액순환, 심지어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의사가 설명해 주지 않는 중년 남성 자위의 10가지 숨겨진 위험과 이 은밀한 습관을 전립선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테스토스테론을 강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증진하는 진정한 도구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천연 7초 기법을 공유하여 안전하고 강력하며 처방전 없이 강직도와 선교육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은 진실을 알 가치가 있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중년 남성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영상이 영감을 주었다면 댓글에 2를 입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것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성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험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중년 남성 자위의 첫 번째 숨겨진 위험은 수많은 남성의 정서적 건강을 은밀히 좀먹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주변 세계와의 연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험일 사회적 고립 제 앞에 앉아 계시던 한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70대 초반에 은퇴하신 중학교 선생님이셨죠. 그의 눈빛은 침착했지만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 무가치함에서 오는 무거운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몇 분간의 가벼운 대화 후 그는 제게 바싹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다른 사람과 접촉한 지 몇 달이나 됐지만 여전히 혼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 행동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위 자체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의식적이고 균형 있게 행해진다면 남성 성생활의 건강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친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이 될 때 발생합니다. 많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90대 남성들이 조용한 일상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홀로 해소하는 것은 위안 습관, 잠시나마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 낭만적, 심지어 사회적 연결을 끊게 됩니다. 자위는 공백을 채우고 그 공백은 협곡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지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포옹 웃음, 눈맞춤 환자나 은퇴한 노인이 아닌 한 남자로서 보여지는 것에서 오는 미묘하고 고통스러운 후퇴입니다. 저는 어떤 남자들이 데이트, 스킨십, 참여에 대한 욕구를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즐기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취약성에 직면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낀다면, 개인적인 습관이 유일한 연결 통로가 되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그 더 많은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 연결을 되찾는 것이 반드시 데이트를 하거나 낭만을 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친밀한 관계는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보여지고 듣고 다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인 척하는 고립에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정서적 소외는 숨겨진 위험이지만 다음 위험은 자체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 2. 피부, 미세, 손상. 얼마 전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김 선생님 자위를 하고 난 후에 그쪽이 약간 자극되는 것 같고 최근에는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그가 정말로 걱정하고 있지만 마치 그가 진작에 극복했어야 할 일처럼 약간의 부끄러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음경의 피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얇고 더 약해지고 치유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몸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콜라겐과 탄력의 일부를 잃습니다. 수십 년간의 마찰과 결합하면 많은 중년 남성들이 우리가 미세 손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미세 손상은 특히 자위가 너무 격렬하거나 적절한 윤활제가 없을 때 자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의 미세한 찢어짐이나 찰과상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약간의 발적, 사후 약간의 찌릿거림 또는 몇 시간 동안의 약간의 민감함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반복적인 미세 손상은 염증, 자극, 심지어 흉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감도를 더 나쁘게 만들고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의 문을 열어 세균 감염 또는 곰팡이 감염이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불편함이 몸에 문제가 있거나 호르몬이나 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위는 고통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 맞게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드럽게 하세요. 더 이상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배려와 존경심으로 몸을 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둘째, 항상 바셀린이나 침이 아닌 고품질의 수성 윤활제를 사용하십시오. 적절한 윤활제는 마찰을 줄이고 찢어짐을 방지하며 장기적으로 민감도를 유지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속도를 늦추세요. 시간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료가 아닌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인생의 2단계는 즐거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더 나은 즐거움, 더 현명한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신체를 존중하고 그것이 겪어온 세월을 존중하는 즐거움 말입니다. 자신을 만지는 방식을 조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남성성입니다. 회피가 아닌 자각입니다. 이제 마찰과 자극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경고 신호라면 느낄 수 없는 위험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피부가 아닌 뇌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위험이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은밀하게 여러분의 몸이 현실 세계의 친밀한 관계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도록 훈련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내용이며 여러분의 자위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바꿀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위험 3. 탈감각화. 그는 64세였고 정신적으로 민첩하고 건강했으며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제 진료실에 앉아 다소 우울해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지만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낮은 테스토스테론이나 혈액순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말하는 신경계의 조용한 조절에 관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남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자위를 반복할 때 똑같은 그립, 똑같은 리듬, 똑같은 압력, 똑같은 환상 또는 화면을 사용하면 뇌와 몸은 쾌락을 이러한 특정 패턴과만 연관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땅에 깊은 도랑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부을 때마다 물은 똑같은 경로를 따라 흐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흐르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성적인 면에서 이것을 탈감각화라고 합니다. 중년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성적으로 흥분하기가 어렵거나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더 큰 자극 강도가 필요하거나 매우 구체적인 혼자만의 환경을 재현하지 않고는 오르가즘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때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힘든 일처럼 느껴지고 혼란좌절, 심지어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덕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심지어 의학적인 실패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조절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것이 교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을 만지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속도를 바꾸세요. 그립을 바꾸세요. 다른 자세를 탐색하세요. 매번 외부 자극에 의존하기보다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해소를 서두르지 마세요. 탐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허락하세요. 다양성과 자극을 만들 때 몸뿐만 아니라 뇌에서도 민감도를 다시 일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훈련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수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설정할 수 있도록 인내심 허용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의 무감각함 후에 단순한 연습을 통해 배우자와의 연결을 회복한 남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약물이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긴박함이 아닌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을 탐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허락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미묘하며 그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배우자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건널 수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발생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리는 재건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든 쾌락에 반응하는 방법을 다시 훈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탈감각화가 여러분의 몸이 쾌락을 느끼는 방식을 바꾼다면 다음 위험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간과하는 위험이며 종종 너무 늦기 전에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모르는 것은 반드시 해를 끼칠 테니까요. 위험내 발기부전 은폐, 저는 한 60대 환자분을 모셨는데 거의 1년이나 미루다가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는 건강해 보였고 매주 3번 운동을 했고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 부드럽게 대화를 나눈 후에야 그는 마침내 김 선생님 혼자 있을 때는 발기가 됩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은 무거웠습니다. 그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그의 몸이 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이 작은 친밀한 관계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한 문제의 초기 신호였습니다. 혈관 질환, 혈당 불균형 또는 남성 호르몬 감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이 모르고 의사도 항상 설명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음경은 여러분의 심혈관 시스템의 기압계와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동맥 탄력이 감소하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거나 신경민감도가 저하되면 배우자와 함께 발기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장 먼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위는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적으로 더 쉽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발기할 수 있지만 배우자 옆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위는 때때로 더 심각한 문제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심리적 또는 생리적 복잡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발기할 수 있다면 심장병, 당뇨병 또는 테스토스테론 감소의 신호일 수 있는 초기 단계의 발기부전을 간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환자들이 심각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적시에 대처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고 심지어 침습적인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많은 발기부전의 원인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중년 남성이 이 말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침묵입니다. 발기가 충분히 단단하지 않거나 지속 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거나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는 사라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유지되는 패턴을 발견하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대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의사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증상으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임시 변통이 아닌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습관으로 문제를 가리는 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회복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이제 이러한 위험이 혈액순환과 호르몬 수치에 숨어 있다면 다음 위험은 더욱 놀라운 것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앉는 자세와 같이 단순한 것 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자세는 쾌감 감각, 장기적인 골반, 저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경을 은밀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 5 잘못된 자세로 인한 신경 압박. 몇 년 전 저는 70대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타구니 주변에 둔탁하고 지속적인 무감각함을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천천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혈액순환 문제이거나 나이가 드디어 그를 따라잡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평가를 거친 후 저는 이것이 혈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문제였습니다. 범인은 겉보기에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에 앉는 자세 대부분의 남성은 자세, 특히 자위중의 자세가 신경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소파 의자 사무용 의자에 앉거나 조용한 사적인 공간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딱딱한 표면에 앉거나 게으른 자세로 앉을 때 발생하는 압력은 음부신경, 음경, 회음부 주변 골반저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을 서서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압박은 무감각, 따끔거림, 감각 상실, 심지어 성행위중 또는 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아마도 반응이 약간 더 둔하게 느껴지거나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좌절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남성이 문제가 호르몬이나 욕망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기계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일단 이해하면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거나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자위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대신 척추와 골반이 지지대는 기울이거나 눕는 자세를 선택하십시오. 무릎 아래에 베개를 놓으면 허리 아랫부분의 압력이 줄어들고 골반 영역을 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앉은 자세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십시오. 일어서서 스트레칭하고 혈액이 흐르도록 하세요. 신경계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운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편안함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사적인 시간에 몸을 배치하는 방식은 장기적인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경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면 몸이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축적됩니다. 한때 활력이 넘쳤던 부위에 무감각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성성, 자신감, 그리고 자신과의 연결을 건드립니다. 이제 자세가 은밀하게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음에 탐구할 위험은 더욱 미묘한 것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많은 남성들이 스트레스 외로움 또는 지루함을 느낄 때 의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거나 심지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숨겨진 감정적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위가 신체적인 활동이 아닌 유일한 도피처가 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위험 6. 그것을 유일한 감정적 출구로 사용하기. 60대 남성이 예사롭게 때로는 감정을 느끼는데 질립니다. 자위는 그것을 닫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로움, 스트레스, 지루함,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매일이 똑같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가슴에 쌓이는 흐릿한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은퇴했거나 사별했거나 혼자 사는 많은 중년 남성에게 자위는 신체적인 해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도피처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해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소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위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춤으로써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파민, 옥시토신, 프로락틴을 포함한 짧은 화학 칵테일을 만들어 여러분을 평화롭고 안전하며 심지어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감정적 출구가 될 때 그것은 서서히 도피 형태가 됩니다. 슬픔, 비탄, 우울증, 심지어 불안감과 같은 더 깊은 감정을 직면하는 대신 감각으로 그것들을 마비시킵니다. 처음에는 대처 메커니즘으로 시작하지만 은밀하게 의존으로 변합니다. 소셜 활동을 건너뛰거나 전화를 받기를 피하거나 취미에 대한 관심을 잃을 때까지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집에 머물면서 그 짧은 통제감을 느끼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모든 남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위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유일한 지렛대라면 감정적 도구 상자를 확장할 때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친구 심리 상담사, 심지어 지원단체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몸을 움직이십시오. 야외로 나가십시오. 고독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일상 활동을 만드십시오. 활력을 느끼도록 돕는 새로운 리듬을 찾으십시오. 단지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닌 말입니다. 오르가즘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은 목표 대화,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시적인 해소,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적 힘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은 범위에서 충분히 느끼고 습관이 아닌 선택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자각 안에는 깊은 남성성이 숨어 있습니다. 정서적 도피는 은밀하게 여러분의 정신을 소진시키지만 다음에 탐구할 위험은 여러분의 몸에 은밀하게 부담을 줍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밀하게 축적되는 신체적 통증입니다. 불편함이 무시하기 어려워질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남성이 많습니다. 몸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위험7 골반 우열. 얼마 전 60대 남성이 이상한 불만을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 선생님 정확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둔탁하고 무거운 통증이 있습니다. 날카롭지 않고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염을 배제했고 그의 전립선 검사 결과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습관, 특히 사정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제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그의 날들이 더 조용해졌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구조가 줄어들었고 지루함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2번 때로는 3번까지 말입니다. 그는 저에게 그것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할 일을 주었지만 최근에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가 겪고 있던 일은 우리가 골반 우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잦은 자극으로 인해 충분한 회복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혈액과 압력이 골반 영역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면 특히 장기간에 걸쳐 골반저의 조직과 혈관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환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치골 뒤쪽 깊숙이 통증이 있거나 심지어 설명할 수 없는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혈액순환 호르몬 방출 및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이제 20대 때보다 더 취약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혜는 여러분에게 더 주의 깊게 들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둔탁한 골반의 무거움을 느끼거나 잦은 자위 후에 피로하거나 긴장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공간 리듬 적당함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중년 남성은 자위 사이에 며칠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다는 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회복이 활동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다고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쾌락은 반복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몸에 재설정할 시간을 주면 느낌은 일반적으로 더 강렬하고 더 생생하고 더 만족스럽습니다. 둔탁한 골반 통증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함을 참거나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의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몸 감정 및 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골반 우열은 여러분의 몸이 아래에서 보내는 신호이지만 다음에 탐구할 위험은 세포 수준에서 시작되며 임신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합니다. 네, 60대, 70대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습관이 어떻게 은밀하게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위험구, 정객 품질에 대한 잠재적 영향. 그는 61세였고 최근에 재혼했으며 조용한 흥분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내는 어리고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의 희망과 그 소망을 이루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검사 결과와 생활 방식을 확인한 결과 모든 것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좋은 호르몬 수치, 주요 건강 위험 신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정 습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매우 잦고 매일 때로는 더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제가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많을수록 더 좋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흔한 믿음이지만 생식력에 관한 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잦은 사정은 대부분의 남성에게 무해하지만 일시적으로 전기 품질, 특히 정자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이 정자를 생성하고 있더라도 각 샘플이 최적 수준으로 보충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 자연스러운 정자 생산이 이미 느려지기 시작했을 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매일 사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식력을 망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하고 있다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자원을 회복하고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을 제공할 시간을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각이 힘이 되는 곳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여전히 아이를 가질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이 20대 때처럼 작동하는 방식이 아닌 지금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생식력은 욕망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 시기, 그리고 여러분의 습관을 의식적으로 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일이라면 또는 단지 여러분이 유지하고 싶은 가능성이라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관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영원히 금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몸이 준비하고 재건하고 시기가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활기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활력의 상징입니다. 이제 이 위험은 특정한 목표, 즉 아버지가 되는 것에만 적용되지만 마지막 위험은 임신을 시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남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즉시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에서 시작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여성을 바라보는 방식,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친밀함의 진정한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위험 10 현실과의 단절. 저는 한 70대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놀라운 솔직함으로 몇 가지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 생활은 더 이상 저를 흥미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 연결에 흥분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저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묘사한 것은 발기부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낮은 테스토스테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미묘하고 많은 면에서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뇌가 환상에만 반응하도록 포르노에 정교하게 계획된 강도에 반응하도록 훈련시켰고 고도로 자극적이고 고도로 비현실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보상 시스템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극단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불가능한 것을 갈망하고 서서히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대인관계의 느린 속도에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중년 남성의 경우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외로움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세계로 도피하려는 유혹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특히 현실적입니다. 이 안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이해만 있을 뿐입니다. 화면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취약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예측 가능한 자극 복용량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종종 여러분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민감도, 여러분의 존재감, 그리고 실제적인 것에 깊이 감동받는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각 보조 도구로 시작하지만 연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의존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면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던 현실 생활의 순간에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작부터 진실이 아닌 이미지와 배우자를 비교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즉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콘텐츠에서 멀어지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억, 상상력, 가능하다면 실제적인 대인관계로 대체하십시오. 읽고 반성하십시오. 즉각적으로 만족시키지 않고 욕망이 쌓이도록 하십시오. 친밀함에 더 느리고 더 깊은 측면을 재발견할 기회를 자신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은 화면 뒤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실제적인 것을 느끼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풍부한 성적 흥분은 여러분이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에서, 여러분이 다시 경험하고 싶은 것에서 옵니다. 이제 우리는 신체적, 감정적, 호르몬적, 신경적인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10가지 숨겨진 위험을 탐구했으므로 마지막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위험을 아는 것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단 7초 만에 진정으로 대부분의 손상을 되돌리고 혈액순환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활력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제 중년 남성의 자위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분의 힘을 강화하거나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가지 진정한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감각화에서 신경손상, 죄책감, 골반 우려, 심지어 현실과의 단절까지 말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일깨우고 더 잘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자각과 허용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이 단계는 무언가를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의도, 더 많은 배려, 그리고 더 많은 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작은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개인적인 습관은 수치심이 아닌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화가 영감을 주었다면 계속 머물러 주십시오. 다음에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물질적인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남성에게 제공했던 간단하고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결론. 이제 중년 남성의 자위는 좋다거나 나쁘다는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죠. 그것은 도구입니다. 여느 도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힘을 강화하거나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가지의 실제적인 위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감각 둔화에서부터 신경손상 죄책감, 골반, 우, 혈심저, 현실과의 단절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도록 돕고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자각하고 허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이 단계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더 의도적으로 더 세심하게 더 현명하게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고 여러분의 욕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작은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사적인 습관은 수치심의 원천이 아닌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에 공유할 내용이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불태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남성들에게 제공해왔던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아마도 내일 아침 여러분이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 말입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